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칭의 형상편에서 그 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독상에 대해서 본원문이 어떻게 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독상 희 행화지 이 화신요창 독상 즉 일행 특기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독상이라고 하면은 홀로 상을 이루었다. 그 홀로 상을 이루었다 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는 좀 더 아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상을 이루면은 희 기뻐한다. 행화지 화지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이 화지는 무슨 얘기냐? 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신상관이라고. 그러니까 독상을 이루었으면은 식신상관으로 운이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 화신이 요창, 화신이 창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독상은 곧 일행특기격이다. 일행특기라고도 한다. 한 길로 가는 기운을 얻은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사주팔자가 전부 다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인동심을 이루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독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일행특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독상이라는 것을 지금 설하고 선생이 그 해석을 한 것을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서 원문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가만 강의를 듣는 분의 그 반응을 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워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쉽게 그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독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권세 그렇게 알고 있죠. 이 권이라는 것은 원래 저울 그 옛날에 옛날에 이 저울은 어떻게 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천칭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저울에 그 기다란 그 저울대가 있고 그것보다 권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저울대가 있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저울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매달고 그 저울대에 그 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것을 그걸 권이라고 그럽니다. 권. 그러니까 권세는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거.
그게 한 사람에게 있다. 그게 독상이다. 그리고 일행특기이다. 어?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행특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서 설명이 다시 되겠습니다만은 곡직, 염상, 가색, 종혁, 윤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윤자가 이거 틀렸네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윤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라는 거, 이 화, 행화지 그랬죠? 이 화, 이것은 식신상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팔자의 오행이 전부 구비되어 있으면은 확실히 위합의 그래 온당하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독상이 승권을 했을 때에도 또한 그 명주가 광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주를 볼 때 오행이 전부 다 고루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 오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상생을 이어나가는 사주, 그런 사주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오행이 아니고 독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나 두 개의 사주로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것은 아니다. 명주가 광영할 수 있다. 이런 뜻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독상도 광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사주무성 성지 어세운 그랬습니다. 이 독상이 사주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독상이 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비슷한데 근데 세운에서 운세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독상이 그렇게 운세에서 이루어지면 좋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또 무성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면은 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종신농록이라. 종신등 죽을 때까지 별 볼 일이 없고 흉다길소 흉한 일은 많고 길한 일은 적다. 그러고 유지난신의 그랬습니다. 뜻이 있어도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이런 사주면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 곡직 염상 이렇게 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은 한문이어 가지고 제가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갑을일이다. 그럼 이거 갑을일이다. 그럼 뭡니까? 일주의 천간이 갑 혹은 을이고 지지에 국을 이루거나 국은 뭘 얘기합니까? 갑을이면은 해묘미가 되겠죠. 해묘미 목국이 되겠죠. 혹은 방이 온전하다. 그러면 해묘미 세 개가 갖추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방은 동방이 되겠죠. 그래서 임묘진 세 개가 지지에 갖추어져 있는데 부잡금 금이 이 사주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면은 위 곡직 인수격이라고 한다 하는데, 우리는 흔히 곡직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인수는 안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명리학 배울 때 이 인수는 수명을 얘기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는 나 아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수는 우리가 목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원래 뜻을 보면 목숨이란 뜻이 없고 오래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격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기를 오래 하려면은 내가 가진 게 많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인격이 형성돼 있을 경우에 나만 오래 베풀 수가 있죠. 예. 곡직격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병정이고 지지에 방을 이루거나 방이 온전하거나, 그러면 방은 뭡니까? 화방이 되겠죠? 그 화방이면은 사오미가 되죠. 혹 국이 온전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인오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화방이거나 화국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지지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수가 와서 혼잡되지 않는다, 수가 섞여 있지 않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국화를 하는 그런 기운이 없다. 그랬을 때 위염상격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염상이다. 그 다음에 염상은 무슨 얘기입니까? 염상은 불길이 이로 타오른다. 근데 이것을 그것보다는 확산한다로 보면은 더 위로 확산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무기가 일간이고 지지가 진술충미로 이루어져 있고 목이 혼잡되지 않았으면 목국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색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물로 표현을 했을 때 꽃이 피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무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가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라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얘기고, 색은 알곡을 거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한번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토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격을 이루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목이 와서 혼잡을 하면은 이 당연히 목이 있어야지만이 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경신이고 지지가 금방이거나 금국이 온전하면은 지지에 금방이거나 금국이 온전하고 또 이 금을 극하는 화가 혼잡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종혁격이라고 한다. 이 종혁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명리학을 배울 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그렇게 적절하게 해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혁이 뭡니까? 혁은 이게 가죽이라는 얘기죠. 이 혁을 찾아보면은 뭐 가죽을 두무질해 가지고 인조 피혁을 만드는 것을 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혁을 바꾸는 것을 혁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그냥 뭐냐 그러면 이 혁이라는 것은 이 동물의 피부를 피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혁이 우리가 혁명할 때 바꿀 혁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동물의 피부가 언제 바뀌냐 그러면은 가을하고 봄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은 가을에는 동물의 피부에 나 있는 털이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 적합하게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털이 매우 짧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겨울을 대비해 가지고 이 털이 길게 자랍니다. 그러면은 피는 뭐냐 그러면은 짧은 것을 보고 털이 짧은 것을 보고 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혁은 털이 길어진 것을 보고 혁이라고 그럽니다. 거꾸로 겨울을 지나고 봄으로 바뀔 때는 긴 털이 피가 되고 짧은 털이 빠져버리고 긴 털이 빠져버리고 짧은 털이 새로 나는 거 그걸 보고 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계절에 맞게 동물의 껍질을 바꾸어 가지고 이 껍질이 동물이 성장하는데 적합하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종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을 식물로 봤을 때는 경신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죠? 무기에서 꽃이 피어서 그 다음에 수정이 돼가지고 경신해서 수정된 씨방을 튼튼
충실하게 채워가서 알곡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털이 바뀌어서 그 성장을 도와주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간이 임계이고 지지가 수방 혹 수국을 이루었다. 그러면 수방은 해자축이고 수국은 신자진이 되겠죠.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고 토가 섞이지 않은 것을 보고 윤하격이라고 한다. 자, 윤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알곡이 된 것이 메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해 싹이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 그걸 윤하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윤하격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독상은 어찌 돼야 좋은가? 자, 그 좋고 나쁨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독상은 수기를 따르니 반드시 득시당령하고, 뭐가 득시당령했냐 그러면 독상이 수기를 따르려면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목이 독상을 이루었으면은 수기는 화기가 되죠. 응? 그러니까 화기를 따르는데 반드시 득시당령해야 된다고 하면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독상이 목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득시당령했다 하면은 월지가 인이거나 묘일 때 득시당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진이 됐다 그러면은 독상이라도 이 수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광이나 생지를 만나야 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임묘진 방을 이루었는데, 그러면은 4개의 지지 중에서 하나가 남잖아요. 그 남아있는 하나의 지지는 반드시 노광이거나 아니면은 생지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생지면은 해자가 되고 노광이면은 임묘가 되겠죠. 그렇게 사주가 구성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뜻하고요. 다만 그 체질이 이렇게 되면은 자강을 넘어서니 스스로 강한 것을 넘어서니 자강불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강이라는 것은 내가 특별히 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강한 거,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중에서 스스로 강한 것은 심장 같은 거. 심장은 내가 특별히 심장을 뛰게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강이라고 그럽니다. 그 자강을 넘어서니 인통해야 된다.
이 수기로, 즉 화기로 인통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세에 소관이 있으니 그 정을 살핀다. 기세에는 관련된 것이 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목일 경우에 월지가 진으로 돼 있고 진 위에 경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 경이 제법 쓸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통하는 수기를 쓰지 않고 뭘 쓰게 된다? 경을 써서 극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정을 살펴야 한다. 이것은 종강하고 그 이치가 매우 유사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목국이 토운을 보면은 재신이라도 사주에 식상이 있어야 분쟁이 없다. 이 목국을 이루었는데 목국이 운에서 토운을 봤다. 그러면 목국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독상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독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인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목이 토를 극하게 되면 안 되죠. 그 만약에 이런 운이 오면은 재신은 좋다고 하더라도 사주에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사주에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화 기운이 하나라도 있어야 분쟁이 없다. 그래야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다음에 목국이 화운을 보면은 원국에 무제무인이라야 반극을 면하니 명리를 이룬다. 자, 화운을 보게 되면은 원국에 재가 있거나 인이 없어야, 그 여기 재가 있으면은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이게 인통되기 때문에 명리를 이루고, 무인이어야, 인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만약에 원국에 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국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극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리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화운을 봤을 때는 원국에 유제무인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운을 보면은 파국이니 흉다 길수하다. 만약에 금운을 보면 무조건 안 좋습니다. 목국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수운을 보고 국정에 화가 없으면은 강신을 생조하니 또한 광야한다. 그렇죠? 국중에 이때는 수운을 보고 화가 없어야, 화가 없어야지만이 충국이 없죠.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강신을 생조하더라도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역시 광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국에 미복한 파신이면은 운에 합충하는 묘가 있어야 된다. 자, 원국에 미복한, 이 미는 보잘것 없다는 뜻이죠. 보잘것 없이 복장되어 있는, 숨어 있는 파신이면은, 목국을 예로 하면은 금이 파신이다. 근데 아주 보잘것없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운에 합충하는 묘가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운에서 합하거나 충, 그 금신을 충하는 화가 원국에 있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을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을경합을 하면은 이게 금세가 강하면은 을경합화금이 되는데 이것은 을경이 같이 있으면은 합을 하지만은 그 금의 기운의 역할을 못하게 불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복한 파신을 제거하는 합충의 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명주가 실시하거나 득국하면은 운에서 생황을 만나야 공명이 작으나마 성취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명주가 실시했다 하는 것은 목국에서는 어느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 그 월지가 미거나 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개가 그 실시하여서 듣고 가면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하여서 그렇게 돼야죠. 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득국을 하면은 운에서 생황을 만나야 공명이 작으나마 성취된다. 그 무슨 얘기냐? 운에서 생황을 만난다 하는 것은 수기나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봄철을 운에서 만나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독상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행의 극지를 만난 독상은 바로 흉재를 보나 국에 식상이 있으면 오히려 극할 수 있으니 대해는 없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목국을 이루었는데 운에서 금운을 만났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독상이 그 목과 금이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흉한 재앙을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만약에 원국에 식상이 있으면은 이 식상이 이 극지를 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싸움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가는 영수의 신이니 양기는 강하고 음기는 약하다. 그 청가는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지를 봤을 때 간은 양을 뜻하고 지는 음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기가 강해지고 청간에서는 음기가 약해진다. 비록 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지지는 모여서 격을 이루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목일 경우에 성방은 임묘진이고 월이 임묘일 경우에 이것이 임묘진은 목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목방은 중하고 무엇에 비해서? 국에 비해서
해묘미에 비해서 그 모국 기운이 중하다, 무겁다. 근데 국력은 해묘미는 인묘 진에 비해서 가볍다. 그렇게 이제 이것은 참고를 하면은 더욱 좋죠. 그러니까 이게 국을 이루었을 때보다도 방을 이루어졌을 때 이 독상이 더 중하고 강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독상이 좋다 하나 온도에서 파국을 두려워하고, 독상이 비록 좋지만은 목이 독상을 이루어도 운도에서 파국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금운이 와가지고 이 목상을 깨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합상이 혼잡하나, 이 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을 합상이라고 하는 건지 제가 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이것은 혹여 이런 뜻이 아닌가. 국과 방이 둘 다 이루어지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지에 인묘가 있고 또 이 진이나 아니면은 해나 미,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이 지지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면은 이 방하고 국이 혼잡하지 않나,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해지면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상기시키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재화하는 그 성공을 반긴다. 혼잡하여도 이때는 재화하는 성공을 반긴다 하는 것은 금이 제어하거나 화가 이 설기하는 그러한 공을 이루는 것을 반긴다. 이 혼잡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혼잡하다는 게 아마도 목국의 경우에는 월지가 진이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월주는 경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미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 제어하는 그런 조건이 되고, 또 월지가 미라고 했을 경우에는 월지는 조토가 되기 때문에 또 안에 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하는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재화하는 그런 공을 이루는 것을 반긴다.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설하고 선생이 설명해 놓은 이 독상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독상을 모두 그 5개로 이루어지죠. 그 5개는 그 사주를 직접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 예로 제시된 그 사주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